정보능력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총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보능력 하면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1번부터 3번까지에 나와 있는 엑셀 함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의 문제들은 어찌됐건 간에 그 정보 능력의 하위 능력에 해당하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처음 나온 것이 다음 시트에서 상품이 하모니카인 악기의 평균 매출을 구하려고 할 때 이 11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하모니카인 악기의 평균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니카만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평균을 내기는 낼 건데 하모니카만 내겠구나. 그렇다면은 하모니카라는 것만 딱 선택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B열을 보시게 되면은 하모니카가 세 번 등장하네요. B4와 B6과 그다음에 B9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11셀에서 평균을 그냥 내도 돼요. 맞죠? 어떻게 평균을 내냐? 일단은 에버리지를 이용하면 되죠. 에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쓰면 되는 거예요? 해당 셀들의 값을 해당 셀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에버리지가 나와 있지만 이 2부터 이 9까지 모두 다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카운트 이프는 뭐예요? 목적 자체가 세는 겁니다. 어떤 걸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걸 세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는 셀의 범위를 일단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설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찾고 싶은 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만 이 범위 내에서 세겠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거꾸로 얘기해도 되죠? 이 범위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카운트표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게 되면 B2부터 B9까지 하모니카를 세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카운트표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이 나오는 겁니다. 3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average if s와 average if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verage부터 보죠. average if부터 HE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average if는 뭐예요? 세는 겁니다. 세는 거. 뭘 세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if가 붙으면은 해당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성에다가 조건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average if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의 범위는 뭐예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 기준으로 본다면 하모니카를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카가 되겠네요. 평균의 구할 범위는 2열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겠고요. 자, 일단 4번을 보시게 되면은 B2부터 B9 중에 하모니카를 찾아라. 이렇게 셀이나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세고 그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average if와 average if s는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목적은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구성이 다릅니다. 지금 average if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가 나오고 조건 나오고 평균을 구할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줘요. 요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 이게 왜 그러냐면 S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놓고 조건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verage FS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2개다. 그러면 조건 1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건 2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평균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온다. 자, 그리고 그 3번이 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평균을 구할 범위가 3번에서 B2부터 B9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2번을 한번 보죠. 2번은 D사 영업부에 근무 중인 C 사원은 영업부 사원들의 월별 매출을 다음과 같이 함수를 이용해 만 단위로 나타내려고 한다. 다음 중 B9셀에 입력된 함수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라운드와 라운드업이 있죠. 라운드업이 있습니다. 근데 짝꿍이 있어요. 트리오라고 해야 되나? 라운드업과 라운드 다운까지 봐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까지 봐야 됩니다. 라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반올림을 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일단은 그 어떤 수를 반올림 할 거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값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셀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값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값. 그 다음에 값.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뒤에 붙는 겁니다. 이 뒤에 붙는 것이 중요한데 왜 붙냐면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라운드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 만약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싶다. 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써야 되는 게 3을 써야 될지 2를 써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반올림할 결과적으로 반올림이 해서 결과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즉 만약에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두 번째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2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3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올림 될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반올림 결과의 자리.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됐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 만약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반올림한다 그러면 2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2잖아요. 만약에 이게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 부분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문제에서 그 2번처럼 반올림이나 그다음에 올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라운드업은 올림이에요. 라운드 다운은 반올림, 그 버림입니다. 버림. 됐죠? 버리고 나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요 2번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문제에서는 그 만 단위로 만들려고 하고 B9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만 단위로 나타내려고 한다. 자, 그럼 만 단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0원 단위에서 자, 잠시만요. 아, 위에 있는 걸 보고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125만 2,340원이 12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라운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를 쓰면 125만 원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만 단위까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만 단위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뭘 써야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를 써야죠. 맞죠? 만 단위까지. 근데 이게 반올림하면은 126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됩니다. 라운드 다운을 하면 당연히 125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126만 원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올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업, 그다음에 라운드 업 B2의 값, 이 2의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아니라 만의 자리로 반올림해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3번입니다. 자, 3번은 다음 시트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8년 이상인 재직자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재직 연수를 구하는 함수식을 D2 셀에 넣고 그 다음에 D8 셀까지 드래그한 후 F2 셀에 앞서 구한 재직 연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이랬습니다. 조건에 맞는다 그러니까 또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재직자 수를 구하는 함수식을 넣으려고 할 때 각 셀에 넣을 알맞은 함수식은 일단은 재직자 수를 구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unt if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dated if 함수를 쓸 겁니다. dated if. 요거는 이제 조건에 맞는 것을 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종료 날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간 인수라고 해서 이거를 연 단위로 셀 것이냐, 월 단위로 셀 것이냐, 일 단위로 셀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Y가 들어간다. 그럼 연 단위죠, 연. 그 다음에 M이다. 그럼 개월.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면은 며칠, 일수, 개월수, 연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직 연수를 채워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재직 연수를 연수라고 했으니까 Y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 C2를 보고 C2 시작 날짜 today 함수를 썼네요. today는 오늘 날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입사 날짜부터 오늘 날짜까지 몇 년이 되었느냐라고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dated if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뭐 4번은 똑같죠. today 함수 쓴 것까지. 다만 그 C2에 대해서 절대 참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D2 셀만 한다 그러면 4번도 괜찮아요. 4번도 괜찮습니다. D2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D8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지금 C열과 이 행을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드래그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사 날짜는 KC의 기준으로 맞춰서 딱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KC, OC, CC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고정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번도 안 되네요. 2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Y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큰 따옴표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능한 것은 D2 1번이 가능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F2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F2는 D2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할 거 없고요. 여기서는 세야 돼요. 뭘 세야 되냐? 자, 재직 연수를 구하는 함수식을 하고 재직 연수를 이용하여 재직자 8년 이상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D2부터 D8까지 8년 이상인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D2부터 D8까지 다 셀을 구한 다음에 셀의 값을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8년 이상인 걸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운트 if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셀의 범위와 찾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셀의 범위는 뭐예요? D2부터 D8 이렇게 됩니다. 그 요거는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고정시켜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맞죠? 왜냐면 이건 드래그 할 거 아니니까.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됐죠? 자, 굳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8년 이상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요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워크시트 안에다가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하이퍼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HTML로 구성된 그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통화 문서를 공유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쓰는 것과 남들이 쓰는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맞게 또 가야 되는데 통화 문서를 공유할 때 이때 입력한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말만 들었지 사실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 봤고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돼요.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에 있는 셀의 너비와 맞게 이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 유효성 설정에 있는 셀의 너비와 셀의 너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하는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워크시트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거는 문자죠. 왜?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닌 것을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된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정렬이 돼요. 만약에 가운데 놓고 싶거나 왼쪽, 오른쪽에 놓고 싶다면 그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왼쪽에 정렬이 되고요. 그럼 3번 날짜 데이터는 자동으로 셀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는 셀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반대쪽에 정렬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HRN 스케줄링 방식에서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걸 HRN 스케줄링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죠? 스케줄. 요건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또는 실행 시간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더해요.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서비스, 실행, 시간. 얘네를 더하고요. 요거를 서비스 실행 시간. 이렇게 나누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서분의 대, 서분의 서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모든 값들은 뒤에 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1이 더해져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이거를 따지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아예 애초에 빼버리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럼 여기가 대기 시간이고 여기가 서비스 실행 시간이에요. 요게 분모, 분자로 해가지고 이 값이 가장 큰 걸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A부터 봅시다. 20분의 5. 0.25. 물론 정확하게는 1.25예요. 우리는 어차피 대소관계 따지는 거니까. B는 뭐예요? 2죠. 실제로는 3입니다. 그 다음에 C는 45분의 15니까 45분의 15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0.33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10이에요. 10. D네요. D. 물론 실제로는 여기다 다 1을 더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면 못 푸는 형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OS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맞고, 2번 사용자가 시스템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운영체제 역할 중에 하나죠. 3번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도. 4번을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의 기능에는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연산 기능이 있다. 이게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니라 뭐의 기능이에요? CPU의 기능이죠. CPU. 중앙처리 장치. 이거 역할인 겁니다. 이거 역할. 맞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 관리. OS. 운영체제. 프로그램 관리. 맞죠? 프로세스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뭐 기타 장치.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니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동시에 대화할 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일정 시간 단위로 CPU 사용을 한 사용자에서 다음 사용자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각 사용자들은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처리 방식 시스템은 있습니다. 답은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이건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일단은 1번에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은 뭐예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어떤 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회선이 없이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오프라인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은 뭐예요? 일정 양을 또는 일정 기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의 분산 시스템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 그 다음에 뭐 어떤 수행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을 분산하는 거죠. 그죠? 뭐 자원도 분산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분산 시스템입니다. 답은 시분할 시스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쉬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땡땡 바이러스는 2003년 발생 초기 윈도우 환경에서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웹사이트 초기 화면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형태로 계속 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다른 기밀 정보들도 유출될 소지가 높아 PC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스팸 메일은 읽어보고 즉시 삭제해요? 애초에 안 읽어야 되죠. 그죠? 니은 수시로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ActiveX 컨트롤을 모두 설치해요? 지워야 됩니다. 오히려.
틀렸고 리얼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시행시킨다. 맞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백신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컴퓨터라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답은 뭐예요? 니은 리을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보 능력은 10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